안녕하세요. 합박공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96회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선거의 쟁점과 학교폭력. 지금 강화군수 이제 보궐선거가 한창이에요. 그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 선거에 깊게 당연히 개입돼 있어요. 나는 얘들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제 강화군의 정치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말을 하고 일부는 말을 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요 원고를 썼다가 선거 끝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두 개를 써놓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요걸 세탁소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탁소에서 내 이름으로 된 그 세탁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요일 날 맡겼고 그 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찾으러 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토요일은 오늘 찾으러 갔는데, 무슨 이름으로 맡겼죠? 그래. 그래서 내가 최미희로 했다 그랬더니 열심히 찾아.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안 받았거든. 근데 그 세탁소 그 공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월 8일 최미희 5리터 조끼 금요일날 찾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증거를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1초 만에 이거라고 바로 알더라고. 그랬더니 바로 찾았어요.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랬더니 세탁이 다 안 끝났다. 건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꺼내더니 이렇게 통에다 넣더라고. 그러면서 오리털이기 때문에 이제 건조를 해야 이게 오리털이 이렇게 펴진대. 1시 반에 오래요. 그때가 12시 45분쯤, 40분 그때쯤이었는데, 없다 그랬던 게 이제 증거 딱 보여주니까 바로 알더라고. 그래서 1시 반에 갔죠. 갔더니 이제 남자, 중년 남성 2명, 그 다음에 그 세탁소 여자보다 나이 좀 많은 여자, 이렇게 해서 4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사히 이거 찾아왔어요. 찾아 받았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얘기를 했어. 금요일까지 약속했는데 왜 안 해놨어요? 그랬더니 안 해놓은 게 아니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누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깜빡한 거지. 자기가 깜빡했대. 그래서 맞아요. 아줌마가 깜빡했어야 돼요. 아줌마가 불성실해서 깜빡하고 해놓지 않고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누가 시켜서 했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최미희로 맡긴 세탁물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 이거는 범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찍으려고, 선거 끝나고 찍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를, 요 세탁소 여자가 내 이름으로 맡긴 세탁물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 무사히 귀환했어, 내 그 조끼가. 그래갖고 그 기념으로 오늘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쟁점이 뭔가?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그 광복절 대 건국절이에요. 광복절 대 건국절. 그러니까 제가 95회에서 말한 그 학교폭력 가해자들,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그 교회들, 그 교회에서 그 건국절을 내걸었죠. 내건 교회가 있어. 근데 몇 개 교회가 했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 핵심이 걔네들이 건국절 세력이에요.
그 핵심이 건국절 세력이고,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애가 이제 목사, 얘가 건국절. 이제 내 기준으로 하면 건국절 난동을 부리네, 저게. 내 기준으로 말을 하면. 이때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때가 이제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근데 국힘에서 열 몇 명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열 몇 명이 이렇게 경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광복절 때 얘들이 아니라 후보들이 보내주는 메시지들을 열심히 봤어요. 근데 5개인가 6명 정도만 알아요. 꽤 많이 온 거예요. 그 예비 선거 기간에는 홍보 문자를 보내거나 홍보물을 10분의 1만 보내라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4명인가 5명인가? 그래서 한 뭐 6명쯤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낸 거죠, 나한테. 그때 보니까 이 광복절에 이제 그 예비 후보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광복절 겸 건국절이다. 네. 그 교회들이 그 다음에 건국절 빼고 광복절 메시지만 보낸 후보들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광복절 메시지를 아예 안 낸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한 거죠. 내 해석으로는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그 건국절을 반대하는, 건국절 세력에 반대하는 이런 메시지를 낸 후보가 못 봤어요. 근데 다 본 건 아니에요. 열대기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게 이 건국절 세력, 다른 말로 해서 건국절 세력이라 불러도 돼요. 학폭 95회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그 성격이 건국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항을 하면은 그 선거에서 대항을 하면 선거 쟁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많은 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후보는 없어요. 예, 결국 없고, 이 학폭 가해자들 움직임만 보면은 그 강화군 정치의 대강은 보여요. 큰 줄기는 다 보여요. 가지들은 다 볼 수 있진 않아요. 이 강화군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 건국절을 포방하는 그 교회들이거든요. 이들이 강화군을 이제 장악하고 이제 많은 나쁜 일들을 벌여요. 그게 이제 최대 쟁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거를 내건 후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10월 3일날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래서 출정식을 보러 갔어요. 4명 중 3명을 해서 3개는 봤어요. 아참, 나 저기 민주당에 입당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움직이는 거 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또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학교폭력을 끝내야 되니까, 8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를 이거 끝장을 봐야 되니까, 정치가 필요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날은 이제 아이 데리고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 지원 뉴스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가면서 이제 대화가 많죠. 근데 아이는 아무 관심이 없는지, 관심 있을 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선거 유세란 뭐 이래가면서 주구장창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세력을 나는 세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 선거 유세의 그 핵심이야. 핵심 관건이 있거든. 막 이런 얘기 해주면서, 근데 애는 관심이 없다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걷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세상이 지금 같지 않고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걸 해결하는,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해. 근데 이게 정말 안 되거든. 어렵거든.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주권, 공화정과 이제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 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왕,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왕이 신의 뜻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그랬더니 애가 나 알아. 신권 정치 막 이래요. 학교에서 조금 배우니까 얘기를 하면은 용어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도 뭔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떠들어요. 왕정이란 그 왕이 나라의 주인이야. 이 개념에서 그 왕 대신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개념이 생긴 게 공화정이야. 딱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실험적이라는 거지. 예,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정이 문제라서 공화정이 나왔지만 이제 모순이 몇 개인데 그게 국민 다수의 뜻이 옳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바른 정치인을 뽑거나 바른 정치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으로 좀 아시잖아요. 단지 왕이 주인인 데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용어만 바뀐 거야. 그랬는데 흔히 말하듯이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국민들이 뽑는데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졌거나 훌륭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하고도 무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정치인을 도대체 누가 뽑아야 제대로 뽑을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의문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정이 안 된다. 그래서 공화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공화정은 실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과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얘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으로 겪는 세상은 끔찍한 범죄 속을 읽잖아요. 우리 딸한테. 아이는 이걸 해결할 방법을 물을 거란 말이죠. 물어본 걸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예, 유세장에 왔어요. 그래서 걸어서 유세장에 왔는데, 그러니까 10월 5일 토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을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에요. 야, 근데 나 감탄했어. 저렇게 잘하냐 연설을. 그러니까는 유세라는 게 날 찍어주세요. 왜 찍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 너를 왜 찍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 유세의 그 요체죠. 야, 그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태까지 국힘당이 했으니까 이번에 민주당 새 걸로 여러분 군수를 이번에 새 걸로 써봐. 이제 요 말로 되는데 똑같은 사람 계속 뽑아서 잘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뽑아주고 또 잘한 것도 없는데 뽑아주면 정치인들이 우습게 한다. 유권자를. 그러려면은 새 거를 써보고 새 거가 이제 좋다 그러면 또 쓰고 안 좋다 그러면 또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유권자들을 이제 정치인들을 우습게 안 본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화군수 새 걸로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감탄했어요. 야, 정치 지형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여기 뭐 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당대표쯤 되면은 지금 그 정치 구도 지형을 읽는데 저렇게 탁월하구나. 나는 감탄했어요. 학교 폭력이 이제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2계급, 이 범죄 학교폭력 2계급으로 참여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표하고 후원금으로 정치인.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범죄자 새끼들이 움직이는 거, 정치인들을 어떻게 갖고 노는가. 이거는 그냥도 보여요. 그냥 파악이 돼요. 2020년, 2022년, 2024년, 그 다음 요번 4개잖아. 4개 선거를 쭉 보니까 얘들이 정치인들을 갖고 놀아. 근데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니까 이제 정치인과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고, 이제 정치를 통해 이제 풀어나가야죠. 끝장을 내야지. 학교폭력을.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범죄자들의 용역을 받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목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선거 지원 유세도 봤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제 공감대가 생겼어요. 보니까 하나는 검사들한테 시달리고 있다. 나하고 똑같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기득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그것도 나하고 똑같아. 근데 수준만 달라. 그 수준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전국 단위 수준이고, 나는 요 강화군 수준의 애들한테 공감대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머 우리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네 라고 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날 모를 테니까. 알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 재판 얘기 이런 거 좀 봤거든요. 이 사람이 법률가인데 법률가를 상대로 또 저렇게 하는데, 법에 대해서 이제 모를 거란 전제로 나한테 검사들이 한 짓을 보면 그죠? 그렇죠. 하여간 이 선거 끝나고 찍으려고 했던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 세탁소에서 내 이름으로 맡긴 세탁물이 없다라는 세탁소 그 여자의 때문에, 그래서 무사 귀환했어. 무사 귀환한. 이렇게 범죄의 도시에서 살 때는 증거가 정말 중요해요. 증거 딱 보여주면 1초 만에 딱 나와. 그래서 무사히 내 조끼를 찾아갖고 온 기념으로 이제 찍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있어. 크게 할 건 없어. 2개. 얘네들이 공작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치인 당사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 뒤로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는 있어. 누구를 어떻게 갖고 놀고 있는지. 요 기념으로 찍었어요. 아이고 무사히 돌아와서 아주 기쁘네.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왔어. 무사 귀환. 고맙습니다.